안녕하십니까. 예, JFP 고입 담당 서경민 과장입니다. 이제 한 달간 길고 길었던 학교별 입시 분석 설명회의 마지막인 외고 국제고 편입니다. 이제 외고 국제고는 이제 외고가 가진 어떤 공통 분모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해서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나눠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통폐합해가지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성향들, 준비해야 될 것들, 경쟁률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좀 메인으로 다루는 그 외고 국제고인 경기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외고는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국제고는 동탄국제고 위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입학 전형부터 보시죠. 네, 서류 접수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인데, 이게 아마 12월 이제 13일 화요일자 마감되는 시점, 그 5시 이후, 그 경쟁률로 거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쓸 친구들은 사실 그때쯤이면 다 쓰게 되고, 마지막 목요일에는 경쟁률이 서류 컷이 되는 1.5배수나 2배수가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국어나 사회가 B가 있는 친구들이 그때 아마 좀 서류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자소서는 이제 원서를 내고 난 뒤에 다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요때 서류를 내고 나서 자소서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면접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야 해요. 면접 일정은 경기외고가 제일 빠르게 보고요. 네, 동탄국제고가 28일, 수원 성남외고는 29일로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외고 지원하려고자 하는 학생들은 좀 빠르게 연습을 좀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 모집 정원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문학 학과마다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요건 제가 경쟁률에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을 그 학과마다의 모집 인원을 제가 좀 따로 옆에다가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나 이런 기타 전형에 대한 것이 아닌 순수 일반 전형에 대한 전원만 먼저 좀 적어 놓았습니다. 지역 전형도 배제했습니다. 평가 방식은 이제 공통입니다. 이게 학교가 모두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따르기 때문에 면연제 교과 160점에 면접 40점 만점해서 합쳐갖고 200점이고요. 이 교과 160점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저희 학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지만 서류를 물어볼 때 이제 영어, 국어, 사회 혹은 역사 이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사회랑 역사가 모두 없다면 도덕까지도 생각해야겠죠. 왜 그런 거 하니 동점자 선발 방식 때문에 그렇고 이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점자 선발 방식의 국어비나 사회비 때문에 서류를 탈락하는 케이스가 매년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고 계신 건데 한 최근 2년간은 약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실 거의 영어만 올 A면 어느 정도 합격 컷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랑 학과가 만약 경쟁률이 이제 서류 컷보다 높다면 국어 사회도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평가 방식이 이렇게 4개 학기의 영어 요걸 가지고 교과 160점 만점인지가 구별이 되고요. 이제 국어랑 사회의 B 여부에 따라 서류 컷 동점자 선발 방식에 따라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경쟁률 분석 경기외고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경기외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까 80명, 40명, 4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경쟁률에 대한 부연 설명은 모든 학교 공통으로 좀 말씀드리면 2020학년도 후기 학교에 대한 배정의 여파, 그 경쟁률이 1.37 정도. 근데 요 정도 경쟁률은 통상적으로 나왔던 경쟁률입니다. 근데 2021학년도 요때가 이제 코로나였는데 이 코로나에 의해서 오히려 경쟁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때 이제 외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파이가 수원 성남 외고에서 좀 흩어져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수원 성남 경쟁률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을 안 본 학교들은 이 넘치는 그 경쟁자들 대상으로 뽑기로 뽑겠다, 추첨으로 뽑겠다라고 되어버려가지고 자소서에서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면접을 안 보니까 자소서에 점수를 매길 건데 감점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동점자들끼리 이제 뽑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외고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외고에 대한 진학을 좀 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이를 좀 나눠 먹으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은 경향이 있고요. 2022학년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다른 학교들이 이제 다시 면접을 보면서 변별력을 갖추게 되니까 또 경쟁률이 조금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가만 보시면 중국어, 일본어학과 보시면 준 미달이죠. 예, 미달입니다. 근데 이 경쟁률이 사실은 경기외고가 가지는 실적과 경기외고가 가지고 있는 학업 분위기나 재단인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도통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 경쟁률을 이해하시려면 경기외고가 나쁜 학교여서 이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경기외고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서 좀 외고들 중에 상당히 빡세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외고들 중에 경기권에 있는 8개 외고들 중에 서울대 실적으로 보면은 단연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만큼 들어가서 빡세고 사립이다 보니까 학비가 좀 비싸고 네, 그런 인식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경기외고의 실적이 다 타 외고 대비 좋다는 거예요. 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외고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교를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대학 입학 실적 이걸 봤을 때는 경기외고가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재단의 안정성도 있고요. 대교재단에. 그래서 이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쟁률이 다소 낮게 추산되어 영어가 B가 하나쯤 있더라도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그 경쟁률을 보고 이 학교가 허접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학교입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대학교 가는 것도 상당히 잘 가고요. 다만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인식이 조금 들어가면 많이 힘들대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경쟁률이 좀 많이 낮게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B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저 일단 경기외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요거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경기외고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교육과의 어떤 컨택도 그렇고 지금 요번 달 말에 10월 달 말에 좀 설명회도 한 번 더 열게 될 건데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요 경쟁률이 그래도 1.4나 5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 경쟁률이 아마 1.2, 1.3 요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남외고입니다. 성남외고 경쟁률이 이제 2021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소폭 회복했죠. 이게 2021학년도에 수원외고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면접을 안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추첨으로 뽑겠다 해가지고 원서를 좀 많이 안 내고 그냥 일반고를 가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추첨제로 뽑으면 이제 떨어질 리스크가 훨씬 좀 자신의 실력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운에 기대는 형태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안 했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는 비대면 녹화 면접, 코로나가 있었지만 학교에 와서 녹화한 걸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비대면 녹화 면접을 통해서 경쟁률을 소폭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죠. 요 경쟁률이 성남외고는 한 1.6 정도대까지 혹은 서류 컷인 1.5까지는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외고, 수원외고는 1.5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1.5가 넘어서부터는 국어랑 사회에 B가 있는 친구들은 고민을 조금 해야 돼요. 학과도 그렇고. 성남외고엔 독일어학과가 있죠. 특수어문학과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다 깔려 있는 거고, 독일어학과. 근데 독일어학과 경쟁률이 중국어학과 경쟁률보다 좀 소폭 낮죠? 작년에. 좀 의아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타 일반 학과들보다 경쟁률이 좀 높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엔 1.5배수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수원외고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이랑 성남은 공통된 학생의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성남이 높아지면 수원이 나아지고 수원이 높아지면 성남이 나아지는 경쟁률을 가지게 됩니다.
수원과 성남이 동시에 높아지는 케이스는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최근 이제 이과 계통의 정책과 이제 문과 계통의 어떤 대학교 학과의 어떤 폐지, 혹은 이제 문과의 몰락,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이 학령 인구의 증가랑 같이 그냥 상충 효과를 내면 1.5배수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랑 성남이랑 합쳐서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수원외고 보시면 러시아어학과랑 프랑스어학과라는 특수어문학과가 있고, 역시나 프랑스어학과, 특수어문학과들의 경쟁률이 좀 높게 집계가 된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서를 쓸 때는 이 친구들 중에 진짜 원어민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섞여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러시아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제로부터 같이 시작하자, 네, 이런 인식이 살짝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고, 수원외고가 지난 3년간 항상 경쟁률이 성남외고보다는 소폭 높았는데, 이게 이제 지리적 여건에서 광교 지역이 이제 교육열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근처에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수원외고가 반사 이익을 얻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률이 1.67 정도로 작년에도 마감됐죠.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요거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외고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해당 외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제가 1학년 설명회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문과생들이 좀 갈 수 있는, 문과생들이 너무 이과 선생들에게 수학에서 치이니까, 그렇다고 외고에 가서도 뭐 수학을 못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문과 경향이 짙은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형태니까, 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여전히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상 수원이 지금 성남보다 조금 더 이 작년까지 경쟁률이 조금 높았던 상황이고요. 요 경쟁률은 제가 보기에는 좀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2020학년도까지 요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하면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서류가 1.5배수라 보시면 1.5배수에서 오버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죠? 1.6이고 1.5배수니까 지금 20명이면 2명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2명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만약 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 국어, 사회가 모두 올해이었다면 이 상태로 면접을 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과 성남외고 쓰실 분들, 특히 수원외고 쓰실 분들은 작년 경쟁률 참고하셔서 국어, 사회, 영어 모두 A인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탄국제고 볼게요. 동탄국제고는 학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일반이냐, 지역 일반이냐, 사통이냐만 보시면 되는데, 저희 대부분은 지역 일반은 없고 그냥 그 경기도에서 쓰는 일반이니까 경쟁을 보시면 꾸준히 2대1 정도가 채워지고 있죠. 서류가 2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2배수 선발이고 2.03이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B가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탄국제고는 그냥 영어, 국어, 사회가 전부 다 A인 상태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으로 뒤집는 것이 그리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네, 면접으로 뒤집는 것이 그리 쉬운 학교가 아니라서 일단 서류는 전부 다 A인 상태에서 A들끼리 경쟁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게 2.2까지 오르면 사실상 서류 컷이 무조건 올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동탄국제고를 만약 쓰고 싶은데 국어랑 사회에서 B가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눈치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쪽 읽어드리면서 화요일 날쯤이면 모집에서 쓸 사람들은 다 쓸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쓰셔야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쟁률이었고요. 자, 그럼 이 학교들을 쓸 때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네,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점, 중점입니다. 일단 1500글자는 모두가 다 공통인데, 수원외고만 조금 특이하게 4가지 양식을 정확하게 분리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모든 학교가 왜 들어오고 싶니? 중학교 때 무엇을 했니? 들어와서 뭐 하고 싶니? 너의 인성은 어떠니? 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쪼개고 있는데 수원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이것을 정확히 분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1500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돼. 이런 느낌인데 수원외고는 제목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가지 양식에. 그리고 그 제목이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외고는 한 60글자 정도를 자기소개서를 좀 손해를 보고 출발을 해요.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각 양식별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에 자기소개서 코로나 때 면접 없을 때 자기소개서가 평가 방식이 되었을 때 각 영역별로 300에서 350글자를 채워라 이상 그 정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사고 쓸 때랑 다르게 자기주도 학습 부분의 탭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보다 밸런스 맞춰서 쓰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문학 특화. 외고죠. 외고를 쓰려고 한다면 왜 그 학과를 쓰고 싶은지에 대한 연계성이 좀 입학 지원 동기에 살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일본어학과를 가고 싶은데 일본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잔뜩 써놓고 일어학과에 지원했다라는 말 빼고 그냥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요 정도 멘트만 쓰는 건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기왕 쓸 거면 도곡과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직접 동기에 좀 쓰시면 좋겠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해당 문화,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는 관점으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독일어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독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니까 독일에 대한 관심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 같은 에피소드를 좀 찾게 되고요.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따로 없지만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세계화라는 단어는 너무 이제 요즘 좀 고리타분한 단어인 것 같고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세계시민이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학생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느냐라는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그냥 아싸리 설명회를 갔는데 라던가 학교에 어떤 설명에 오신 우리 그 졸업생이 너무 좀 멋있어서 이런 느낌보다는 그 학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제 이런 국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라는 쪽이 훨씬 더 설득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면접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면접 방식이 학교마다 전부 다 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외고를 싸잡아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면접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 학교마다 좀 차이점을 두어야 돼요. 수원외고는 여전히 공통질문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외고 쓰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를 지트에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외고의 공통질문의 특징이 텍스트가 엄청나게 길어서 빠르게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캐치하지 않으면 문제 읽다가 준비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긴 텍스트를 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서 요약한 다음에 자신의 의사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연습. 이게 이제 수원외고에서 좀 필요한 형태입니다. 답변 시간도 좀 짧은 편이라서 좀 정갈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성남외고, 동탄외고는 이제 진짜 성남외고랑 동탄국제고는 죄송합니다. 성남외고랑 동탄국제고는 질문지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질문을 하되 이제 질문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질문지가 이렇게 이제 뒤집고 나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자사고 형태를 띠게 되고 개별 질문 형태를 이렇게 좀 띠게 됩니다. 동탄국제고도 이제 공통질문 하나랑 개별 질문 2개에 5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됐죠. 근데 이 공통질문에 대한 유지 여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아마 공통질문 유지가 될 것 같고 성남외고는 작년에 이제 비대면 녹화 면접할 때는 공통질문을 안 줬습니다. 개별 질문만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통질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동탄은 있을 것 같은데 성남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경기외고는 올해 정확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구술 형태, 그러니까 말로 던지겠다, 말로. 공통질문도 없다고 하고요. 구술로 던진다는 건 개별 질문이 엄청 그 외대국어처럼 길어진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이라는 거겠죠. 면접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보다 약간 순발력이나 유창성 같은 것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외고가 왜 이렇게 구술 그 공통질문을 뺐냐 이런 거를 좀 가서 들었는데, 좀 보안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구술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외고는 구술 형태로,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는 형태로 5개에서 6개 정도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다르니까 일단 자소서 기반 면접은 필수고요. 개별 질문에서. 생기부에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독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챙기셔야 되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특이한 활동이 있다면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고민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자기소개서 샘플 예시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슷한 관용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자, 이게 벌써 1억과 가겠다는 거예요. 1억과.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과 일본의 차이나 이런 표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본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도입부로서 많이 쓰는 거죠. 해당 국가의 어문학은 이제 해당 국가의 문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 관점을 깔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 언어가 재밌어서라기보단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뭐 재미난 배경 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고, 이런 걸 이제 도입부에 이렇게 녹여내가지고 특정 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외교관의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고, 이건 이제 입학 지원 동기 및 입학 활동 계획 같은 것들이죠. 들어가서 무언가를 했다. 예, 동탄국제고 쪽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개인과제 연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겠다.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게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제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기재하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꽂아가지고 어떤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로와 연계성이 있게끔 이렇게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깊이 있게 많이 안 쓰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좀 더 주력하죠. 상상고는 이 탭이 아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탭 같은 경우에는 북일이랑 김천, 그리고 이제 외고국제고에서 좀 깊이 있게 쓰게 되는 계통의 텍스트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죠. 영어 시사 토론반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자사고 쪽이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인데, 어문학 계통의 공부 방법을 아직도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학습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면접 준비나 이런 것들이 10월 달이 되면 이제 진로 선생님의 어떤 그 간섭이 들어오는데, 간섭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학습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회를 외고든 국제고든 자사고든 간에 설명회를 다니시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 텐데, 설명회를 가서 노상 듣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부 방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공부 방법을. 본인이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영어 공부를 뭐 이제 교과서, 뭐 교재를 어떤 식으로 풀었고 이런 거가 정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외고 국제고 계통에 대해서는 좀 그런 성향이 좀 더 많이 짙은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쓸 바에는 수행평가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겠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너무너무 특이하거나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엔 토론, 네, 토론반이죠. 영어 시사 토론반에 대한 이야기, 네,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교 생활이나 자율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 주도적으로 무언가 해본 그런 경우가 낫다 이거죠. 면접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할까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
자,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관점 비틀기입니다. 전 세계에 이바지하는 외교관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대되지만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건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외교관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클래식한 고전적인 질문이죠. 네, 외교관을 꿈꾸는 친구들은 국익과 개인의 어떤 이념 또는 이제 자신의 목표와 국익 이런 것들을 저울질해야 되는 질문들이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개별 질문에서 기숙사 생활관 걱정되는 점, 기숙사 생활관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인성 파트에서 많이들 질문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인문학 본연이나 외고에 왜 들어오고 싶은데라는 관점의 질문을 이렇게 좀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다 요즘. 외고 국제고가 너 왜 들어오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공통 질문이 있는 수원외고 계통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인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사실상 자기소개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달이라고 생각해요. 11월, 12월은 면접에 완전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 질문에 대한 연습은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종합을 좀 해보죠. 약간 담론을 좀 약간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외고 국제고가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이유는 외고 국제고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도 그냥 이제 수학이 워낙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를 가서 인문학 계통의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향후 취직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간 뒤에 대한 고민 그 직업 외에도 대학교도 그렇고 고민이 좀 깊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외고 국제고에 대한 어떤 선택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요즘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전히 외고 국제고를 가보고 싶거나 가볼까 정도까지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 외고 국제고에 가서 인문계통에 좀 일반고에 가서도 인문계통이든 무언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외고 국제고로 가서 인문계통의 방향성을 이렇게 좀 확고하게 하는 게 일반고 가서 어영부영 있다가 인문계통으로 전향되는 케이스보다 훨씬 낫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외고 국제고 폐지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외고 국제고를 쓰고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학교별 설명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JFP 고입 담당 서경민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